네, 안녕하세요. 쇼핑몰 부업으로 월 순수익 1000만원 만들기 노하우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위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 설명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주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먼저 눌러 주시고요. 네, 좋아요는 선택인 것 같고요. 싫으면 하지 마세요. 뭐 싫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들으시면 되지. 네. 위탁이란 시스템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생긴 것 같고요. 저도 이거를 사실 시작한 게 뭐 소자본, 무재고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게 위탁이에요. 위탁. 뭐 그런 책들이 많아요. 나는 1인 사업가다, 나는 소자본, 나는 무재고,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옛날에 그 공장 하시는 분들은 위탁이란 말은 요즘에 생긴 말이라 모르고 직배송이라고 합니다. 직배송 또는 직배송을 줄여서 귀찮으니까 직송이라고 해요. 직송. 그래서 나이 많으신 예전 공장 하신 분들은 위탁 좀 저 물건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그게 뭐예요? 막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송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 직송이요. 직송 가능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아무튼 그냥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그냥 온라인이고 뭐고 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자동차 판매 사원입니다. 자동차 지금 차들이 앞에 굉장히 많이 다니죠. 자, 자동차 판매 사원이 차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예. 근데 차를 팔잖아요. 차를 팔죠. 차를 구매해요. 누가? 예? 고객이. 그러면은 차는 어디서 배송이 될까요? 뭐 현대차 샀으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차가 만들어져 가지고 집으로 날라오겠죠. 그죠? 그겁니다. 그게 위탁이에요. 그래서 재고가 없이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딱 생각에 물건을 주문해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샀을 때 집으로 물건이 날라온다. 그죠? 그러면은 꼭 그 보내준 사람이 물건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재고, 무자본. 근데 무자본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서 함정이 또 있습니다. 개념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위탁 시스템, 그런 걸로 우리가 한번 가볍게 시작해 볼 수는 있죠. 근데 뭐 위탁, 뭐 수호신처, 뭐 위탁, 뭐 도매, 물건 주는 공급처 막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시는데 사실 알아보실 필요 굳이 없고요. 이름만 바꿔서 올려도 됩니다. 그냥 블랙박스를 예를 들어 쿠팡에서 10만원에 팔아요. 10만원에 블랙박스. 근데 블랙박스가 사실 지금 예를 들면 안 되는 품목이긴 해요. 블랙박스는 메이커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 눈앞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블랙박스가 뭐 야간에 잘 보이는 블랙박스란 이름으로 10만원에 쿠팡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네이버에 시안성 좋은 블랙박스로 15만원에 네이버에 올립니다. 저한테 물건이 있나요? 물건 없습니다. 주문이 들어와요. 고객이 샀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쿠팡에서 10만원에 결제를 해서 저한테 15만원에 결제한 사람에게 그 주소를 바로 쏴주는 겁니다. 그게 위탁입니다. 중간 마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장에 전화를 해서 나 무슨 제가 나중에 물건 소싱 받는 법도 제가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통화해야 되는지. 나 잠깐만, 이게 아니구나. 자, 물건이 제가 공장에 거래를, 제가 이거 신호 때문에 지금 말이 좀 어버버하네요. 제가 거래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 제가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 공장에 얘기해서 바로 그 물건을 쏴주는 거죠. 근데 그 공장에서 직송이 되는, 그러니까 위탁이 되는 그런 업체여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저희도 쇼핑몰을 하고 있지만 저희 거 팔아주시면 돼요. 사실 웃돈 붙이시고, 아니면 저희가 좀 더 마진 빼드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도 소매를 하지만 도매도 뭐 가능하니까. 물건이야 저희가 갖고 있고, 뭐 주문 들어오면 포장해서 발송하는 거야 저희가 매번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쇼핑몰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물건을 공급해 줄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아무튼 위탁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탁, 직송, 직배송 이게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말이 좀 어디다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라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개념상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사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입. 네. 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점은 진짜 내가 재고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창고 유지비가 안 든다. 그죠? 창고 유지비가 안 들고 그 다음에 재고 부담이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리고 무자본은 아니에요. 무자본은 사입에 비해서 사입은 처음에 물건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야 되고 뭐 얼마큼 해야 되고 MOQ가 얼마고 막 그런 게 있지만 사실 물건이 없어도 되니까 예, 돈을 처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온라인 쇼핑몰 한다는 게 결제가 고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통장에 돈이 꽂히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셀마다 많이 들어갑니다. 뭐 쿠팡은 2주일에서 한 달인 것 같고 네이버는 뭐 일주일 안팎인 것 같고 15일인가 모르겠어요. 사실 신경 안 써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 수가 없어요. 하루에 뭐 150만원 팔린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얼마 들어요? 4,500만원이잖아요. 그럼 4,500만원 내가 넣어야 돼요. 들이부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달에 1억 매출 나와요. 그럼 돈 땡겨와야 됩니다. 왜? 그 돈이 바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빌리고 땡기고 막 은행 가서 막 하고 뭐 내가 결제 못하면은 막 하고 막 공장에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돈 준다 그러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위탁도 사실. 네, 근데 이게 마케터들이 그리고 유튜버들이 그리고 책 파는 사람들이 뭐 꼬시는 겁니다. 돈 안 든다고.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네. 실전과 이상은 틀리다. 네. 근데 아무튼 시작해보기엔 좋겠죠.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한번 접해보기 쉽다. 예. 그냥 집에서 팔리다 안 팔리다 한번 물건 올려보는 거야 자유잖아요. 나한테 물건이 없더라도. 그러면 단점은 뭐냐면 이게 통제력이 없습니다. 통제력. 여기 보면 사업에 여러가지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항목 중에 통제력 부분이 중요한데 아주 기본적인 통제력이 없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주문이 들어왔어요. 평소에 안 팔리던 게. 예? 제가 예전에 위탁을 해봤습니다. 위탁도 해봤는데 다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주문이 왜 들어왔지? 마진도 좋아요. 뭐 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25,000원짜리인데 내가 15,000원에 사서 25,000원 파니까 만원 버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근데 이게 평소에 왜 안 나가다가 왜 팔렸지 하면서 보니까 제가 위탁 물건을 들여올 그 판매처에 보니까 물건이 없는 겁니다. 재고가 네이버나 쿠팡 11번가 지마켓 이런데 또 계속 찾아봤는데 그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다 품절이라 저한테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있겠습니까? 그 물건이? 없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물건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보고 만원 벌 잡치고 찾아보고 막 뒤적거리고 예? 그리고 결국엔 없어가지고 고객한테 전화해가지고 물건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취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문자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기까지 에너지가 굉장히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건 한 가지면 괜찮은데 내가 물건을 막 몇백 개, 몇천 개 갖고 있어요. 위탁하는 사람들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판매가 뭐 하루에 2, 30건 만약에 벌어졌다. 근데 그 중에 한 5개가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 욕 뒤지게 먹는 거죠. 아니 왜 물건은 갖고 있지도 않는데 파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예, 막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고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사실. 예?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 벌어요? 뭐 몇백 원에서 몇천 원. 그거 버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위탁이 그런 게 안 좋아요. 예, 통제력이 없다. 물건이 내게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묶음 배송이 어렵다. 묶음 배송. 그러니까 사입을 하면 묶음 배송이 가능하잖아요. 묶음 배송. 근데 이제 위탁이면 위탁처가 여러 곳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볼 때 하나 사는 김에 뭐 다른 것도 사고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배송비가 아끼려고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인데, 아 이거 사는 김에 뭐 온라인은 어차피 싸니까 배송비 아낄 겸 하나 더 살까 하면서 다른 것도 보는데 추가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엔 저기 사입, 위탁의 약간 다른 모양인 사입에 대해서, 사입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